오늘은 해독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하고 엘보, 그 다음에 손목 아픈 거, 손가락 아픈 거, 그 위주로 좀 강의 좀 해드릴게요. 이 해독에 관련된 것은 좀 많이 하셔야 돼. 몸에 독소가 있으면은, 이렇게 독소가 제일 몸에 들어가잖아요. 독소야, 이게, 몸에. 이 독소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인체는? 이 인체가 이 독을 빨리 해독하는 방법. 그렇지, 장충, 뭐, 설사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제일 빨리 하는 게 뭐냐면은, 지방세포가 싸. 그래서 지방이 쌓이는 거야. 몸에 독성이 많으면은, 가장 먼저 인체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지방이 그 독을 쌓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방이 내 몸에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뭐가 돼? 비만이 되는 거야, 비만. 그래서 몸의 독성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뭐예요? 식이요법이 일단 돼야 되겠죠. 네, 독성이 없는 물질을 먹어야 되고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돼. 네?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제일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안 좋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는 뭐가 있냐면 효소가 있어요, 효소. 그래서 효소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내 몸의 화학작용을, 계사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의 기본적으로 효소의 양은 각각 평생에 가지고 있는 양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호르몬도 새로 생기거나 이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타고나요. 내 평생 쓸 효소를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이 효소가 고갈이 되면은 노화가 되고 대사가 안 돼. 그래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요? 대사장애가 일어나, 대사장애. 그래서 우리가 효소를 외부에서 먹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발효시켜서 많이 먹었죠? 발효식품이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돼. 내 몸에 효소를 집어넣는다. 김치, 유산균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원래 내 몸에 있는 내 효소를 고갈하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효소 같은 걸 많이 먹어주는 것이 이제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 미생물 이게 똑같은 건데. 그래서 장에는 유산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환경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공격하는 놈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균이라고 들어봤죠? 그거는 내 몸이 건강할 때는 엄청 좋은 균이에요. 그거 없으면 안 돼. 근데 이게 내 몸에 독성이 있거나 안 좋은 상태가 되면은 이게 이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이 헬리코박터가 무조건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죠. 응? 그리고 내 몸에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됐어. 소화가 안 된 게 있어요. 소화가 안 된 이걸 갖다가 누가 이거를 해야 될 거예요.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박테리아가 증식을 해서 요거를 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이제 독성이 생기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요거를 소화하려고 하면은 효소가 엄청 들어가. 그리고 인슐린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면 인슐린도 우리가 당뇨는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만 줄이고 있어. 그게 잘못된 거지. 탄수화물 중에 뭐냐면은 우리가 정제된 음식들 있죠. 밀가루.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거예요. 갈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설탕, 과당.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거야.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안 먹어야 돼, 이걸. 우리가 근데 음료수 먹으면 다 액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과당이. 응?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인슐린 사용량이 요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 때 이 인슐린 소모량이 이게 2라고 하면은 여기는 100 정도 돼버리는 거예요. 100. 단백질을 소화시키려면은 효소 사용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나이가 먹으면은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막 그러죠. 단백질 부족하다고 힘 못 쓴다고. 그거보다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발효된 된장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드셔주는 게 좋아. 그 다음에 곡물, 견과류. 거기에도 다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어. 견과류. 여기에 쌀에도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쌀에도. 우리 고기만이 단백질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한약으로 이제 이렇게 해독하는 방법. 그래서 첫 번째 효소로, 두 번째 유산균으로, 세 번째 한약으로 이렇게 이제 내 몸을 해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요걸 지우고 갈게요. 자, 먼저 부항이나 사열을 이용해서 피를 빼는 거예요. 사열. 피가 나게 계속 닦아주면 피가 계속 흐릅니다. 이게 혈소판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피가 나다가 멈추잖아요. 그 멈추지 않도록 계속 닦아줘요. 알코올 솜으로. 그러면 계속 흘러나와. 어느 정도 흘러나오면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열할 때는 하지부 사열이라는 데 하나 있고, 요런 자상구 사열, 중이염구 사열, 요렇게 있어. 이제 요 군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지부 사열이라는 데는 뭐냐면은 갑자기 내 압이 올라갈 때, 여러분 중풍 오거나 뇌경색 오거나 갑자기 두통, 머리가 심하게 아픈 경우 있잖아. 그런 경우는 우리가 엄지발가락 여기를 땄죠. 대전 눈뱅이를 땄어. 근데 그거하고 똑같이 여기를 요쪽 부분을 피로 따다다다다 해. 그리고 피를 계속 흐르게 해. 그 다음에 여기를 두 군데를 막 피로 이게 따. 그 다음에 대둔운백, 아까 엄지발가락. 여기 하지부 사열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내 압을 떨어뜨려요, 내 압. 내 압. 그 다음에 응급 상황에 이게 할 수가 있어, 응급. 그러니까 우리가 중풍 걸렸을 때 이걸 따고 보내는 거하고 그냥 응급실,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고 오는 환자들 보면은 사열하고 보내는 환자가 후유증이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 뇌진탕 걸려봤죠? 양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죠? 뇌진탕. 기다리는 거야. 계속 빠져나오기를. 근데 요걸 해주면 뇌진탕이 싹 빠지는 거야. 뇌진탕. 이렇게. 뇌진탕. 이렇게. 그 다음에 두통은 너무 심한 두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눈 안 좋을 때라든가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일단은 응급하게 사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심장이 많이 안 좋아. 뭐 이럴 때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심혈관 질환이 안 좋을 때도 쓸 수가 있어. 내가 응급 상황, 내가 협심증이 오고 막 그럴 때도 사용할 수가 있어. 갑자기 막 심장이 쪼여오고 이럴 때 이제 할 수가 있는 게 하지부 사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자상구하고 중이염구는 여기는 뇌가, 여기는 뇌가 나가셔서 봐야 됩니다. 여기 복숭아뼈 있죠? 복숭아뼈 바깥쪽을 갖다가 중이염구라 그래. 그래서 이쪽 중이염이 너무 심해. 귀가 안 좋아.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사열을 따다다다다 하는 거야. 피를 계속 빼줘.
여기. 그 다음에 산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식기 질환. 산증. 생식기 질환을 산증이라고 그래. 그래서 자상구. 이거는 뇌가야, 여기. 복숭아뼈 안쪽을 갖다가 자상구라 그래. 그래서 이 생식기 병은 여기서 빼고. 근데 그게 맞죠? 여기에 봐봐요. 여기가 신장에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가 간에 관련된 부분이야. 그러니까 신장과 간을 같이 동시에 치료할 때가 여기겠죠. 응? 이게 그래서 자상구야. 이게 신장과 간장을 치료하는 거, 간을 치료하는 게 이게 이제 생식기 질환에 쓰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아까 강아지가 원래는 이제 아까 결석처럼 이게 와 있는 경우, 신장이 안 좋은 경우는 이걸 쓰는 거죠, 신장. 원래는 사람이라면은 이 안쪽을 해주면은 결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좋아지는 거죠. 신장 결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이염군 아까 이제 봤죠, 여기 이쪽에. 그래서 중이염이 너무 오래된 경우에 우리 환자들을 사유를 한번 해주면은, 귀가 마른 것 같아. 뽀송뽀송한데? 이런 표현을 해요. 중이염이 원래 잘 안 낫잖아요. 그죠? 뇌수술이에요, 이게. 봐봐요. 자, 이게 이제 정면인데, 자, 봐봐요. 이게 귀야, 이게 귀. 내 안에 있어, 이게. 축두골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가 저편골에 붙어 있어. 이게 중이염, 이게 귀야, 귀. 우리 어머니 귀 하면 요것만 생각하고 있죠? 귀가 내 속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 봐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중이염은 이 정도거든? 뇌는 여기고. 그럼 여기 수술을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까야 되는 거야. 뇌 수술이 되는 거지. 그것도 진짜 안쪽이잖아, 그게. 여기도 다 뇌가 있으니까. 응?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중이염군은 이런 식으로 사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령혈은 우리가 견갑골과 견갑골 사이, 견갑골 이게 두고 있죠? 이렇게 견갑골 양쪽에 두고 있으면은 요 사이에다가 부항을 뜨는 거예요. 견갑골 사이에다가. 여기서 견갑골 하나, 두 개 딱 떠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심폐간 위에 직접 어혈을 빼버리는 거예요, 어혈. 장부의 어혈을 바로 빼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천식의 엄청난 특효입니다. 천식. 심장질환. 그래서 부항을 여기서 두 개를 붙이고, 가운데, 뼈 있는데, 붙어. 그래가지고, 부항을 딱 뜨잖아? 좀 놔두면은 막 올라와요. 그럼 또 한번 닦고, 다시 알코올 솜을 하고, 다시 또 빼. 그래서 한 두세 번을 빼요. 세 번 정도를 빼. 그러면은 이 어혈같이 지렁이처럼 이게 나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게 심수, 폐수라고 해가지고 혈자리 이름이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진단처이기도 하면서 치료처야. 그러니까 심장의 수혈이라고 해가지고, 배수혈이란 말이에요. 등 쪽을 써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심장을 눌렀을 때 아프면은 심장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 데고. 그럼 또 거기를 또 눌러주면 뭐가 된다? 심장이 치료할 수가 있다, 이 말이. 근데 그 부위에서 이제 의혈을 빼주는 거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오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식이라든가, 우리가 심혈관 질환 좀 많잖아. 막 심장 쪼이고, 협심증, 뭐, 심근경색.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심장에 나쁜 피가 많다. 내 심장을 좀 해줘야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빼주는 거지. 심장에도 좋고, 폐에도 좋고, 그 다음에 간까지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항으로 뜰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분지상하는 이 견갑골에서 손이 있잖아. 그럼 여기에 우리가 애가라고 하잖아요. 여기 바로 위에서 빼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 분지상하라 그러거든. 이렇게 두 개 혈자리. 그러니까 안쪽은 오령혈이었잖아, 여기가. 바깥쪽은, 여기는 이제 오령혈이, 이거요.
분지 상하가 되는 거야, 분지. 그래서 이 분지라는 데가 여러분 뭐냐면 이제 중독을 해결하는 거야. 우리가 약물 중독, 그죠? 그 다음에 환경의 독, 우리가 뭐 이산화탄소 먹었어. 그런 가스 중독. 이거는 해독, 진짜 해독이에요. 뭐냐면은 중금속 중독, 공해, 이런 많죠? 이산화탄소. 우리가 연탄가스 먹었다 생각을 해봐요. 연탄가스. 중독을 해결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 뭘 했어요? 동치미 먹기도 하고, 옛날에. 그죠? 그쵸? 그쵸? 그치? 그러면서 이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다? 이거야. 그 뭐냐면 공해. 공해 있네. 그 다음에 약물 중독. 우리가 마약 같은 경우 있죠? 마약 중독도 이런 데서 빼는 겁니다. 마약.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양돌기 주변. 여기 유양돌기죠? 이 주변에 빼주는 거예요. 이거는 유양돌기가 뭐라 그랬어요? 저평골과 사각근의 연결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건드려 주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저평골과 사각근을 연결시켜주는 그 공간이고, 여기죠, 요거. 유양돌기가. 저평골과 사각근을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은 신경해독을 하는 거예요, 신경해독. 여기서 빼주면은 신경을 해독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유양돌기. 그래서 여기서 신경해독. 그래서 이제 해독침으로는 손에 놓는 소부 노궁, 옥화, 여기 옥화 있고, 공채 여기, 유류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암을 치료하는 이제 여기 두 군데 여기가 놉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종양에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궁근종이라든가 유방암이라든가 일반 암 있죠, 암 덩어리가 깨져요. 이걸 계속 놓고 돌려버리면은. 그래서 이걸 종류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암도 깨지는데, 여러분 어때요? 암도 깨지는데 일반적인 해독이 될 거야, 안 될 거예요? 되죠. 암이 가장 큰 독성이잖아, 어떻게 보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독 부항과 사열, 그 다음에 해독 침을 이제 쓰면서 이제 이걸 하고 나서, 자, 첫 번째 장해독. 이게 맞는 침이 유류, 공채, 관략근 조절 침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기각, 기문, 기정. 관문, 장문. 케겔 운동. 이렇게 세트로 돼 있어요. 1번, 2번, 3번. 이게 뭐냐면은, 기각, 기문, 기정은 몰라도 돼. 여기, 이렇게 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놓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 뭐냐. 관문, 장문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응급 상황에 처리가 할 수 있어.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요 라인, 중앙이 간문. 간에 가장 좋은 거, 간문. 간 기능을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중간. 그러니까 4분의 1 지점이죠? 여기를 하면은 이게 장문이에요, 장문. 간에 좋은 거, 장에 좋은 거.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지하철 타고 가는데 막 급동이 내려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꽉 힘주고 있어야 되잖아. 이때 억지로 막아주는 게 뭐다? 여기. 이거를 하고 다음 정류장까지 버텨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눌러주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문, 장문. 그러면서 이제 케겔 운동을 해서 항문을 조이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 이 장해독을 그래서 한약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준비는 뭐예요? 다 해독 방법은 효소로, 유산균으로, 한약으로 다 만들 수 있다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독 부항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해독이에요. 간해독. 그래서 아까 간은 뭐예요?
간경락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안쪽으로 타고 가. 그래서 여기가 상사망이야. 여기 밀어주는 것도 간 해독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릇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릇 있죠? 그릇 있죠? 여기를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안쪽 라인을.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아까 양쪽 있죠? 이게 대둔하고 음백이야. 요걸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 여기가 곡전. 그러니까 간경은 이 안쪽 중앙 라인이에요. 중앙 라인.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상사만, 대둔, 음백, 곡천이다. 신장 해독은 아까 아래쪽은 신장이라고 했어요. 라인이. 그래서 거기에 하사망이 있고 음곡, 곡천. 이게 음곡이 수혈이에요. 수혈. 그 다음에 혈액은 혈액이라든가 심장. 심혈액을 해독하는 데는 소부심령이라고 해서 손에 소부 노궁이 있어요. 주자리가. 이게 화를 꺼주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꺼주는 거. 심장에 화를 꺼트린다. 심포에 화를 꺼트린다 하면 노궁이야. 그래서 소부 노궁을 여기다 놓습니다. 근데 여기에 놓으면 상당히 좋아. 그 다음에 화성 쌍령 옥화인데 화성 쌍령은 가운데 손가락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 첫 마디 두 번째 마디 가운데를 화성이라 그래. 화성. 근데 이런 데는 사혈을 해줘. 피를 탁탁 터지기도 하고 아니면 요 봐봐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사이에 보면은 검은 혈관 있죠. 검은 혈관. 거기를 피를 따주는 거야. 그러니까 탁탁 해주면 돼. 그게 뭐야? 쌍령이야. 그래서 화성 쌍령 옥화 요거는 마약성 진통제라고 해요. 이건 마약성 진통제. 우리가 뭐냐면은 심장이 너무 아프거나 암 환자들이 너무 아플 때 저기를 넣으면 통증이 제어가 돼.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가 강한 일자리야. 이 세 가지를 마약성 진통제라고 제가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심한 환자 중에, 암 환자 중에도 통증이 있거나 이러면은 제가 저기를 놔주기도 하고 사혈해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반 진통제는 뭘까요? 우리가 삐끗해갖고 염자가 발생해서, 삐끗한 거죠, 염자. 일반적인 진통제는 오호, 소부, 요걸 씁니다. 5호가 뭐냐면 엄지손가락에 여기 부분을 5개로 나눠서 넣는 거. 3개만 놔도 되고. 그래서 이게 5호 혈자리. 5마리의 호랑이야. 5마리의 호랑이. 이게 얼마나? 우리 호랑이한테 물려 봤어요? 물리면 엄청 아파. 그래서 5호를 말씀해. 5마리 호랑이.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진통제, 이게. 진통형. 침이죠. 진통침. 그래서 우리가 이쪽 발목 삐끗하면 저는 반대쪽에다가 놓고 걸어봐요. 그러면은 통증이 거의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오소부, 골관, 목관 정도. 골관, 목관. 이 정도는 이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옥화도 같이 써주기도 하고, 유류도 같이 써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옥화 유류는 상당히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써요. 그래서 심혈관까지 이렇게 이제 해독이 됐네. 그러니까 침으로도 해독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기관지. 폐 쪽에 해독은 사마중굴이라고 해가지고, 어디를 해주냐면은, 폐 쪽은 이 바깥쪽 라인이에요. 바깥쪽 라인. 가운데가 중굴이. 사마는 이렇게 나죠. 침을 이렇게, 사마중굴이 이렇게. 그래서 이쪽 라인이 이제 폐 쪽이에요. 그래서 사마중굴이 여기다가 좀 많이 놔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기관지나 심장은 무조건 뭐다? 횡격막이 움직여야 돼, 횡격막.
그래, 아까 횡격막이, 봐봐요. 이렇게 횡격막이 이렇게 돼 있어. 뭐가 있어? 폐가 있죠? 폐가 있죠? 여기가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어. 횡격막 운동이 안 되고 기관지가 좋아진다? 전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횡격막 운동을 많이 잘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해주냐? 목에서 해주는 거야, 목에서. 왜냐면 목에서, 아까 자율신경도 여기서 올가미를 해, 미주신경도 올가미를 해, 그 다음에 횡격신경도 올가미를 해. 자, 횡격신경이라는 게 횡격막 운동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격막 자체도 근육인데, 이 근육을 움직임에 제한이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숨 쉴 때 횡격막이 움직여야 호흡이 쉬워져. 근데 횡격막이 안 움직여. 그러면 숨쉬기가 힘들겠죠. 그 다음 심장과 폐에도 엄청난 과부하가 일어나겠죠. 자, 이렇게 움직여주잖아. 그러니까 심장과 폐에 일을 여기서 해주는 거잖아, 지금. 근데 횡격막 운동 안 되니까 어때요? 심폐에 과부하가 걸려, 안 걸려? 걸리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뭐가 있어? 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가 있어. 간과 위가 한 세트로 움직이는데, 자, 횡격막은 옆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머니, 저 브라자 있지, 브라자. 응? 브래지어 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횡격막의 밑에는 딱 그렇게 돼 있어. 요게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간과 위가 이렇게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돼. 그러니까 간이 멈춰 있다. 위장이 멈춰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음식이 들어가도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진액을 못 만들어내. 그럼 진액을 못 만들어내면은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걸 먼저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돼. 근데 처음에 한순간에 스트레스라든가 또 몸이 안 좋아서 목이 굳어졌다든가 하면은 소화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러면은 우리가 100m 달리기 한 5번 해봐. 그러면은 엄청 땀이 나고 힘들잖아? 그 다음에 밥을 먹어봐. 어떻게 돼? 밥에 안 들어가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진액이 없는 거야, 위장에. 그러니까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진액 고갈까지 같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첫 번째 횡격막을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사각근 아까 마사지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진액고갈, 요거를 한약재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에 맞게 넣어줘야 돼. 근데 이제 그 사람 체질에 맞춰서도 넣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소화기가 좋아지는 약을 또 먹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지 해독에는 항상 횡격막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심혈관에도, 심장도 어떻게 돼요? 같이 횡격막이 꼭 들어가야 돼. 내가 심장이 좋아지고 싶어. 뭘 해? 마사지를 해줘야 되겠죠. 어디? 목 마사지. 심장 좋아질 수밖에 없어. 봐봐. 심장을 조절해주는 게 자율신경도, 미주신경 각각 폐에 연결돼, 심장에 연결돼, 간에 연결돼, 위에 연결돼서 각각의 장기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뭐야? 미주신경인데, 미주신경 올가미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에 제어가 안 돼. 폐에 제어가 안 돼. 간이 제어가 안 돼. 위가 제어가 안 돼. 무슨 말 알겠죠? 이거야. 그러니까 자율신경을 통해서도, 그 다음 미주신경을 통해서도, 횡격막을 통해서도 이게 정상적으로 작용을 해줘야 돼요. 이 조절을 어디서 한다? 횡격막. 그 다음에 신경해동. 우리 뇌신경도 회복이 됩니다. 그걸 어디서 해? 저평골 마사지. 그래서 저평골 침이라고 제가 만들어 놨죠. 그때 맞아봤죠. 그래서 저평골 마사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해독. 우리가 트라우마 해독, 이런 것은 다 명상. 지혜마당, 이걸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참회, 회개하는 명상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탐진치 마음, 요거를 해탈시켜야 돼요. 그래서 마음 해독까지 마무리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끌어주시고. 필요하시면 찍으세요.